맞죠? 땅이라고 하는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물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늘어나죠. 근데 간척 사업을 해서 늘어나는 이 공급량은 전체 땅의 부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뭐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근데 왜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 이분들은 왜 사장님은 맨날 땅값만 올라간다라고 말하냐 떨어지지 않고 당연하죠. 왜? 땅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면 부증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들이. 근데 부증성인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땅은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쓰려고 하는 거는 계속 늘어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땅 중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땅값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늘어나지 않는 이 자원에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급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신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제주도 있죠? 제주도가 갑자기 신공항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신공항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신공항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땅 중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개발 호재가 뜨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해진 공급하에 수요가 너무나도 폭등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땅값이 5배, 10배씩 뛰는 겁니다. 5배, 10배씩 뛰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새만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가 계속 뜹니다. 맞죠? 근데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뭐가 있냐? 물론 바다를 매립을 해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 내부 개발이 되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개인들이 땅을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뭐냐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새만금 개발 외 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땅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텐데 그런 땅은 정해져 있고 그런 새만금 내부 개발을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중이고 지금 내년에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남북 이축도로가 착공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어떻습니까? 후보지가 내년에 선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엄청난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새만금 신공항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그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뭐냐? 바로 남북 이축도로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남북 이축도로가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이 있느냐? 많지가 않아요. 거기는. 땅이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 빼고는 나머지 개발 가능한 땅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신공항 얘기가 거론이 되고 만약에 신공항이 군산공항 확장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의봉 일대 땅은 땅값이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심리와 미래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게 뭐냐? 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요게 지금 남북 일축도로고 요게 남북 이축도로입니다. 남북 이축도로인데 여태까지 지금 보더라도 자, 여기 지금 부안에서 있잖아요. 여기 군산으로 갈 때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 여기가 지금 뭐냐면 34km입니다. 그죠? 근데 뭐냐면 자, 이렇게 오다가 군산에 가야 돼. 그 새만금 방조제를 건널 필요가 있나요? 다이렉트로 가겠지 이렇게 바로.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방조제까지 돌아가서 방조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는 한 25km 내외로 갈 수가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 이게 이 활용성, 이 도로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언제 착공을 하냐면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남북이 쪽에 착공한다라고 하면은 착공 발표가 나면은요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다. 그럼 우리 땅이 어디에 있냐? 우리 땅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남북 이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땅이 왜 또 있냐면, 자, 이 도로가 착공을 함으로 해서 당연히 이 땅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한다. 왜? 여기서 땅이 투자를 했을 때 개발이 가능한 땅은 요렇게 조그마하고 여기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습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감으로 해서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보면은 뭐냐면, 원래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지금 현재 한정된 공급 곡선이에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고. 그게 뭐냐면,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갑자기. 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한된 덩어리에서 어떻습니까? 요게 도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 도로를 통해서 경유하는 사람들, 교통량, 통행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할 텐데 왜? 여기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기가 군산공항이 어떻습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얘기 나온 데가 여기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국제공항으로 여기가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도로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질까 안 커질까요?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한정된 땅에서 이 도로만 의해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더불어서 신공항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이 도로는 완전히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는 데가 투자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2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추세를 잘 보세요. 지금 며칠 전에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했죠? 네. 그쵸? 네. 지금 다 기후협약하고 지금 뭐 어떻습니까? 전기차 나오고 막 이런 게 다 대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앞으로는 각광을 받고 그런 산업들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기름을 때는 어떤 수요가 앞으로 적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앞으로의 어떤 추세는 뭐냐면 기후협약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뭐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대체에너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유도가 되고 그쪽으로 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를 2020년도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투자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 그럼 뭐냐면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도로가 착공이 되고 공항이 확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SOC가에 대한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자, 그전에는 삼성에서 왜 가만히 있었냐면 이 도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고 공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아무 교통시설도 없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갖추어진 구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도로가 어떻습니까? 100% 신뢰가 되잖아요. SOC가.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신항만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착공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도로와 이 도로가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다. 상당 어떻습니까? 가운데를 센터를 끼고 공항과 항만을 끼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지를 삼성에서 포기하겠냐? 절대 포기 안 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고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에서 이 자리를 포기한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내년에 요 얘기 나오고요. 공항 얘기 나오고 요 도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반드시 내년에 요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야, 대기업 들어가는 땅 옆에다가 땅을 사라. 그럼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야, 대기업만 따라가. 오늘 보니까 파주에 있잖아요. 파주 LC단지 뭐 AD인가 뭐가 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또 들어와요. 맞습니다. 자,
자, 파주에 대기업 LG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혜택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단위 자체가 틀린 거야. 자, 삼성에서 들어가? 그러면 삼성에서 들어가는 지역에 주변에 개발 가능한 땅을 선점을 해놔? 그러면은 당연히 돈 되겠죠? 예전에 그랬어요. 아, 도로가 뚫리는 지역에 접근성이 되는 RC 주변에 땅을 사라. 자, 땅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항만과 공항 구축이 되는 지역에 접근성 가까운 지역에 땅을 사라. 자, 항만과 어떻습니까? 공항 주변에다가 땅을 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여기는 또 뭐냐? 땅 바로 위에, 바로 옆에 뭡니까? 아리올이라는 신도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땅은 바로 아리올 신도시하고 바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도로가 연결돼. 땅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 신도시 주변의 땅을 사라.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도로 주변의 땅을 사라.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공항, 신공항 주변의 땅을 사라. 신항만 주변의 땅을 사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